자, 우리가 오늘 배울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이거는 중학교 때는 사실 큰 개념 말고는 보일 일이 없는데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디인지 찾으셨어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되게 많이 공부했었어요. 그죠? 일단 관계대명사란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선행사라고 하는 명사가 이렇게 있고, 사실 그 뒤에 두 번째로 우리가 뭐 who가 됐든 위치가 됐든 대시 됐든 뭐 이외에 뭐 who스라는 것도 포함하여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것들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관계대명사가 들어있는 내용 전체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이런 역할의 것들을 계속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관계대명사의 역할이에요. 관계대명사 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그런데 이 계속적 용법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고 눈에 확 띄는 다른 것은 크게 있지 않습니다만, 자, 예를 들면 아래 문장 같은 경우 보시면, 자, 여기도 여느 관계대명사처럼 assist라고 하는 선행사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요, 보다시피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당연히 이것은 무슨 격? 주격 관계대명사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여느 관계대명사랑.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하나 붙어있어요. 컴마가. 얘가 엄청 중요합니다. 컴마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 설명했던 이런 관계대명사 기본적인 역할은 얘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이렇게 꾸며주죠. 그러니까 나는 자, 선생님인 여동생이 한 명 있다. 이렇게 문장이 돼야 되는데 계속적 용법이 되는 이 경우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해석은요, 그냥 쭉 직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해석해볼게요. 나는요, 한 명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하니까 딱 웃더라고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고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든 이렇게 해석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제 차이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문장인데 a sister, 그 다음에 who, 그냥 컴마가 없는 is a teacher 라는 문장은 과연 컴마가 있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당연히 이렇게 수식하겠죠. 자, 위의 문장은 앞에까지 적을까요? I have, 괜히 이렇게만 써놓으면 또 이해 못한다고 하니까 I have a sister. 이땐 컴마가 없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자, 제일 큰 차이, 아래 거, 얘는 어떤 거냐면 나는 선생님인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말은 여동생 몇 명? 명이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최소한 한 명 이상이야. 왜 그러느냐? 방금 선생님인 여동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니고 뭐 그냥 가정주부인 여동생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업가인 여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여동생이 몇 명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역할? 이 컴마가 들어가지 않는 역할. 반면에 아래 문장은 나는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런데 그녀는 선생님입니다. 여기는 여동생이 몇 명이야? 한 명인 거야.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보니까 차이가 또 생기네. 그죠?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컴마가 들어있는, 이거를 다른 말로 계속적 용법. 왜? 해석을 앞에서 쭉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계속 용법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컴마가 없는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한정적이란 말은 왜 그러느냐? 한정은 수식하는 뜻이에요. 이 문장이 앞에 있는 선행사라고 하는 assist라고 하는 얘 지금 선행사를 수식하고 있어요. 이럴 때 한정적 용법이라고 씁니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큰 차이 알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물론 이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자, 아래 문장도 보면은 이렇게 컴마가 붙어 있습니다. 여느 관계대명사랑 똑같아요. 드레스라는 사물. 뒤에는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여기서는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입니다. 해석은 뭐, 나는 드레스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는 너무 컸어요. 라는 이런 문장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아래는 이제 이런 부분.
이거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아래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 굳이 이거 읽지 않을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방금 설명했던 이 컴마가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뭐냐? 해석이 달라요. 해석하는 방법이. 그죠? 그거 말고는 딱히 근데 그 해석을 다른지 아닌지 선생님이 물어보나. 예전에는 시험에 이거 물어봤었어요. 실제로. 다음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고 실제 물어봤던 내가 학교 중학교 시험들을 내가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최소한 관계대명사 계속적보를 안다면 이게 왜 쓰이는지 정도 알아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쓴다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아래가 나왔네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앞에 who 그 다음에 amen 컴마가 있습니다. 또 뒤에 또 똑같은 모양으로 who 그 다음에 앞에 cat이라는 사람 컴마가 있습니다. 자, 해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했더니 나는 쭉 그냥 직진하는 건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한 남자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나의 친절에 대해서. 자, 이렇게 굳이 쓴다면 이 문장을 조금 더 풀어 쓸 수 있는 방법은 자, 당연히 앞에 있는 aman과 겹치는 선행사랑 겹치는 단어를 집어넣고 그런데 그 앞에 하나가 뭐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접속사를 더 집어넣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봅시다. 여기에 쓰인 색깔 좀 다르게 해야겠다. 여기에 쓰인 접속사는 and인데 두 번째는요? for네? for는 이유를 나타내는 뜻이거든요. 뭐야?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지금 그들은요 cat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요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 후만 보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명사랑 다르게 이 계속적 용법은 해석을 했을 때 굳이 이거를 뭐 만들어 쓰라고까지 안 할 수 있지만 학교에 그 리소스북에 이런 거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게 굳이 이 관계대명사를 계속용법을 그냥 접속사 플러스 주어 나머지 것으로 쓴다면 이런 식으로 접속사의 내용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러고 그리고 그러나 for는 뭐뭐 때문이라는 이유를 나타내죠. 이유. 그 다음에 더우는 뭡니까?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양보까지.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자, 근데 이것 또한 그것도 선생님이 어떻게 다 우리가 해석할 때 다 구별을 합니까? 누가 이걸 물어봅니까?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건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시험에서 다룰 수 있는 거 이거는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뒤에 있습니다. 어떤 거냐? 자,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그죠? Tom이라고 하는 자, 큰 차이점은 자, 이렇게 선행사 Tom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 who입니다. 그죠?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주어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는 who는 대소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큰 차이점이라고 했던 바로 이 내용. 이렇게 컴마가 쓰여있는 뒤에 쓴 관계대명사는 절대 대소 쓰시면 안 됩니다. 오마이갓. 그러면 우리가 기억나요? 위치 같은 경우도 있죠. 위치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위치도 대소로 바꿀 수 있잖아요. 대소로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이 컴마가 쓰인 뒤에는요. 관계대명사 중에 그 가장 자주 쓰이던 이 대시란 단어 자체를 지우셔야 돼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선생님 여기는 자 보세요. This book이란 선행사가 뒤에 목적어로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무슨 격? 목적격이잖아요. 목적격. 우리 목적격 관계되면 생략 가능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셔도 되나? 생략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왜? 컴마가 들어가서 이건 두 번째 문장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래버리면 이 내용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안 됩니다. 지금 안 되는 거 두 가지. 하나, 둘. 생략이 안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봤던 관계대명사 중에 혹시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 알아요? what? 자, 나중에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이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도 이 컴마 계속적 용법엔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머릿속에 그냥 약간 단편적인 공식처럼 외워두세요. 컴마 뒤에는요, 관계대명사 중에 that도 안 되고 what도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what은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죠. 그런 것들은 컴마 뒤에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요러한 부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자, 계속적 용법,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과 기존에 배웠던 한정적 용법의 차이점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컴마가 붙냐 안 붙냐죠. 두 번째는 차례대로 해석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수식한 역할로 보느냐. 세 번째는 여기서는 that을 사용할 수가 없죠. 여기서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또 that뿐만 아니라 여기다 하나 추가해서 what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는데 사실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적습니다. 선행사가 자, 앞문장 전체일 수 있습니다. 또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단어가 관계대명사의 선행사 되는 경우 봤죠.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런데 뭐 앞문장 전체나 또는 그 일부분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만, 계속적 용법에만. 이렇게 될 때는 물론 단수 취급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하는 부분이 되겠고, 자, 이거 관련된 거 여러분 그 뒤에 객관식 문제를 좀 풀게요. 왜냐면 주관식 나중에 와서 같이 풀어봐야 되니까.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객관식 문제 몇 번부터 있죠? 번호 67까지 있나요? 대수정법이 너무 많네요. 그럼 절반 30 몇 번입니까? 31번입니까? 구라치는 거 아닙니까? 31번까지 이거 객관식 문제 풀어갖고 오십시오. 다음 시간에. 자, 고생하셨습니다.